자, 여러분, 집을 살 때 모기지 먼저 알아보시죠. 대출 심사할 때 이것 때문에 발목 잡히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내 소득 상황에서 얼마나 최대 대출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 미국이 캐나다에게 관세를 35%를 때렸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무역 뉴스 같지만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시그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관세 때문에 캐나다 기업이 아무래도 수출이 감소가 되겠죠. 감소가 되면 안에서 일자리가 점점 줄게 되고 고용 수치도 내려가고 많은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에 고용 수치가 60%로 낮게 나와서 다들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내려가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 기준금리가 2.75%로 꽤 많이 내려갔는데도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다들 예상하기로는 이번 년 연말까지 추가로 0.5%를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다들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관세 영향 때문에 실제로 0.5% 아니면 얼마나 내려갈지는 그때 가봐야겠지만 금리 인하가 될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정말 궁금하고 다들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득별 최대 대출 금액과 모기지 심사 과정에서 걸림돌들과 해결책들을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사실 때 제일 궁금한 게 내 소득 상황에서 얼마나 최대 대출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 제가 오늘은 쉽게 여기에 리스트로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싱글 인컴일 수도 있고 아니 가족분들이 모여서 합산 소득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토탈 금액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기지 상환 기간이 30년, 이율은 요즘 굉장히 많이 흔하게 4.2%, 20% 이상으로 다운 페이먼트 하시는 분들, 그리고 부채가 없는 분들을 쉽게 계산을 해드렸는데요. 소득의 4.7배라고 생각하시면 안전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주택이냐 타운하우스냐 콘도에 따라서 재산세와 스트라타 피의 금액이 차이가 있죠. 그거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조금 있지만 그래도 쉽게 계산해서 20% 다운페이 한 분들은 부채 없는 조건으로 총 소득의 4.7배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하신 분들도 계세요. 아, 부채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니면 20% 미만으로 다운페이를 하면 몇 배입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20% 미만으로 다운페이 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한 4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첫 주택 구매자 분들은 20% 미만으로 다운페이를 하셔도 총 상환 기간이 30년으로 또 최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 4.5배까지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주택 구매자가 아닌 분들은 20% 미만으로 하면 총 상환 기간이 25년이 맥시멈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4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집을 살 때 모기지 먼저 알아보시죠. 대출 심사할 때 이것 때문에 발목 잡히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저도 살짝 넘어갈 뻔했는데 최근에 새 차를 살 때 0% 이자의 리스나 할부 이 프로모션이 생각보다 꽤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동료들하고 얘기하면 농담반으로 요즘 차 파는 게 이율이 0% 점점 싸면 싸질수록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거다. 이게 사인이다 라고 이제 우리끼리 얘기를 하는데 요즘 0% 이자율 프로모션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 보니까 확실히 경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0%에 혹해서 사실 어차피 나 차 바꿀 때 됐으니까 해서 타실 수도 있고 테스트 드라이브 하실 수도 있는데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차 페이먼트 할부나 리스 때문에 몰기지를 받을 때 원하는 금액이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차를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과 아니면 집을 포기하거나 예산이 내려가는 이런 불상사 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이거는 소득이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는 사실 크게 지장은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소득이 한 10만 불에서 12만 불 정도 미만이신 분들은 차 할부나 리스 금액이 500에서 750불짜리가 생겨버리면 빌리는 금액이 10만 불이 많게는 15만 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일단은 집을 먼저 사고 키를 받고 난 후에 차를 사시면 no problem이지만 그 전에 하시면 이게 크게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채를 정리하는 거예요. 집을 사기 at least 최근 제가 봤을 때 한 6개월 전에 내가 얼마나 부채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부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게 집을 살 때 굉장히 크게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결혼 전에 부채가 있었었는데 결혼하고 열심히 와이프랑 합쳐서 부채를 빨리 갚았는데, 이게 제가 갚았을 때 그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debt snowball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데이브 램지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부채를 갚을 때 debt snowball로 갚아라. 이게 뭐냐면 크레딧 카드나 뭐 차 할부나 여러 가지 이제 부채가 이렇게 있다면 밸런스가 제일 작은 것부터, 어떤 사람들 이자가 비싼 것부터 갚으라고 하는데 다 갚았을 때 쾌감이 있잖아요. 갚고 정리하고 다음 거 오케이 다음 거 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채 정리하는 게 좀 더 재밌고 이렇게 파이팅이 생기기 때문에 Debt Snowball 이 방법으로 부채를 정리하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채가 없더라도 크레딧 카드나 라인 오브 크레딧 한도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세요. 이거 사실 솔직히 괜찮은 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라인 오브 크레딧 리밋이 높은 거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신용카드는 굳이 엄청 리밋이 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모기지 심사를 할 때 은행마다 달라요. 이건 어떤 은행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케이스에 따라서. 어떤 은행은 사용되지 않은 신용카드나 라인 오브 크레딧이라도 리밋이 너무나도 높다라고 담당자가 해버리면 조건을 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기지가 내가 승인을 해줄게, 조건부 승인을 주는데 이 라인 오브 크레딧 아니면 신용카드를 정리해, 캔슬해, 클로즈를 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기 전에 리밋을 조금만 더 이렇게 한도를 좀 낮춰보는 게, 모기지 이제 신청하기 전에 아니면 저나 다 많은 모기지 담당자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한번 같이 상의를 해보고 리밋을 살짝 줄여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다운 페이먼트 출처예요. 이건 제가 진짜 간단하게 훑고 지나갈 건데요, 생각보다 이 다운 페이먼트 부분에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모기지를 심사받을 때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중에 두 개가 소득 그리고 다운 페이거든요. 근데 이 다운 페이먼트를 은행에서 어떻게 심사를 하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최근 3개월치 출처를 요청합니다. 진짜 1센트까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3개월이 준비가 안 된다고 하시면, 출처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개인적으로 같은 계좌에 3개월 이상 묵혀두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특별 케이스에는 3개월 이상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정말 어린 학생인데 다운 페이먼트가 50만 불이 있다. 이제 3개월 출처를 보여줬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본인이 어떻게 이제 accumulate, 본인이 어떻게 만든 거지? 라고 의문을 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프트 이제 증여받았던가 이런 분들 출처를 확인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죠. 근데 보통은 3개월을 요청하기 때문에 이 3개월 90 days extra 1 day로 91 days로 내 계좌에 묵혀놓다라고 하면 사실 모기지 심사받을 때 훨씬 더 수월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모기지를 받을 때 제일 중요한 이 소득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실망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면 나 소득 이 정도 되는데 이거밖에 못 받아? 라고 하시는 분도 제가 상담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거밖에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로소득이라고 하면은 이제 연봉, 샐러리로 받으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재직증명서 떼면 바로 심플하게 나오잖아요. 하지만 이 시즈널 인컴이나 아니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니면 저처럼 커미션 받으시는 분들, 프리랜서, 소득이 아무래도 이 변동이 많은 분들은 은행에서, 시중은행에서는 기본 최근 세금 보고 2년치, 최근에 2년치를 요청합니다. 이 2년치가 재작년에 제가 엄청 벌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한국을 다녀와서 소득이 재작년보다 거의 반이에요 라고 하시면 평균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2만 불을 벌었어요. 재작년에는 좀 많이 놀아서 5만 불을 벌었어요. 이러면 17만 불이 되는 거잖아요. 7만 불이면 2년 평균 하면은 8만 5천이에요. 그러면 생각보다 아까 리스트에 보신 것처럼 40만 불 최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생각보다 실망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이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소득이 아무래도 fluctuating 하는 분들은 최근 2년치를 내가 집을 사겠다라고 계획을 하신다면 무조건
최대한 크게 차이가 없게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세금 보고가 아무래도 이제 필요 이상으로, 예를 들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합리적으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세금 보고를 좀 더 높게 하겠다, no problem 하셔도 굉장히 되지만, 이게 생각보다 또 계산을 한번 하셔야 되는 게 생각보다 개인 세금을 많이 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모기지 전문가나 상담을 하시고, 이금융권, 제가 항상 이 영상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금융 자영업 하신 분들은 이금융의 자영업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건 세금 보고 기준을 안 보고 최근 12개월치, 최근 1년 매출을 보고 합리적으로 비용 처리를 한 후에 넷인컴 순수익을 증폭시키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한번 알아보시고 상담해 보시고 세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모기지 심사 받을 때 이 걸림돌들이 집을 살 때 세차를 최대한 멀리하고 부채를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한도를 최대한 슬림하게 준비를 하신다면 실제로 모기지를 받을 때 이게 수만에서 수십만 불이 정말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집을 사시려고 계획을 하신다면 모기지 전문가들과 먼저 꼭 상담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아무래도 실전에서 서프라이즈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기 추가로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요. 이 신용점수에 되게 크게 우려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신용점수가 모기지 심사를 받을 때 꽤 중요합니다. 은행에서 기준에 맞춰서 680점 이상 아니면 700점 이상 된다면 크게 사실 모기지 받을 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내 크레딧 점수가 어떤지 제가 봤을 때 한 3개월에 분기마다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빨리 움직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꼭 저한테 편하게 언제든지 상담해 주시고 제가 같이 계획을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